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네, 요즘 겨울방학이 지나면서 이제 새학기가 됐죠. 새학기가 되면서 특강도 좀 많아지고 또 이제 내신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좀 낮은 학년분들은 문법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문법 특강을 들어야 되나, 문법을 몇 바퀴를 돌려야 되나, 그런 것들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문법을 듣더라도 내신과 함께 좀 준비를 해줘야 되나. 내신은 준비 안 하면은 문법이 준비가 안 되면 내신은 전혀 안 되나. 내신 문법은 뭐가 또 다른가.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문법과 내신 문법, 내신 수업에 대한 오해. 우리 애는 영어를 잘해서, 우리 애는 영어를 못해서, 우리 애는 문법을 못해요. 우리 애는 문법을 잘해요.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네,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일단은 문법을 선행시키는 것은 완전 반대입니다. 네, 전두엽이 발달하고 논리력이 발달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전에는 문법 공부 자체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구간에는 어학만 학습시키시는 게 좋고, 문법을 공부하는 고민의 시작이 5, 6학년입니다. 뭐 꼭 5, 6학년이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한번 시작할까 고민해 보시면 되고, 사실 5학년도 굉장히 이른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언어적으로 조금 늦는 편이니까 조금 늦게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 뭐 요때 넘어가는 겨울방학이라든가 중1 겨울방학 때 요때 시켜도 완전히 늦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해부터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자, 첫 번째 오해입니다.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해서 문법이 필요 없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을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머님들마다 영어를 잘한다는 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영어로 동화책도 많이 읽고 영유도 다니고 영어로 된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영어를 잘 읽는다. 혹은 영어를 많이 들어서 리스닝 능력이 좋다. 원어민 선생님이랑 말을 잘한다. 스피킹 대회도 막 나갔다. 뭐 아니면은 청담어학원 같은 어학원 베이스에서 레벨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랑 문법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레벨이 높아도 문법은 전혀 못하거나 배우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대화는 아주 유창하게 하면서도 문법은 완전 문외한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이게 어머님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얘네들을 데리고 외국에도 나가보고 원어민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문법은?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이게 과거의 문법이라는 게 어머님이랑 제 나이 때는 영어를 배우는 토양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문법을 통해서 영어를 배워 나가고 영어 문장을 이해했죠. 현재 문법이라는 게 배운 영어를 정리하고 추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풋의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영어는 들어갈 대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웃풋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상태에서 구사하는 언어의 규칙성과 변형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레벨이 높아도 문법은 배워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잘해도 국어 문법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두 번째 오해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영어를 너무 못해서 문법까지는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이는 어학원도 안 다녔고 단어도 많이 못 외웠고 원어민 선생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문법해서 뭐예요, 선생님?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문법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모님들이나 제가 그랬던 것처럼 문법이 다른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죠. 즉, 다른 친구들은 아웃풋을 하면서 문법을 사용하는데 이 친구들은 인풋이 아직 잘 안 돼 있는 과정이니까 인풋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언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용감함이 필요하거든요. 원어민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할 때. 그런데 이제 완벽주의적이거나 성격이 아니면 좀 예민한 학생, 틀리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고 누가 날 쳐다보는 것에 대해 예민하고 그런 학생들일수록 완성도가 떨어지면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언어 영역에서는 가장 수학적이면서
공식적인 이 문법이 입력이 되면 문법과 함께 다른 영역도 개선되고 좀 더 말을 하게 되고 좀 더 이해했을 때 문법적으로 이해됐을 때 문장이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또 반대로 보면 레벨이 높은데 학교 시험을 못 보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레벨이 낮은데 학교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레벨이 낮다. 즉 어학적 능력이 떨어져도 문법을 잘 갈고 닦아서 학교 시험에서는 잘 보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조이쌤의 공부 톡톡. 세 번째 오해입니다. 이번엔 내신에 관련한 건데요. 우리 아이는 문법을 너무 많이 해서 내신 준비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내신에 관한 영상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문법을 초급, 중급, 상급,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 중1, 중2, 중3 과정 전부 다 클리어를 했어요. 내신 문법을 또 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게 초급, 중급, 상급 문법을 어떻게 클리어했는지가 일단 중요해요. 그냥 책 한번 돌려봤어요? 책에 있는 객관식 문제 풀 수 있어요? 하는 정도로는 중학교 내신 A 받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라든가 영작 문제,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골라내는 문제 이런 것들을 클리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 유형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에요. 중학교에 따라서 문법 문제를 좀 쉽게 내주는 학교가 있고 어렵게 내주는 학교가 있어요. 적당히 객관식 정도만 할 수 있으면 100점 나오는 중학교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내신 문제를 내가 잘 다룰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내신 준비반에서 내신 준비 학원에서 문법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어떤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봤더니 선생님이랑 한번 해봤더니 혹은 내신 준비 학원을 한번 다녀봤더니 혼자서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때 비로소 선생님 2학기부터는 제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문법 3바퀴 돌리고 나 문법 문제 다 풀어봤어 이런 상태였는데 마침 우리 동네가 굉장히 어려운 문법 문제를 낸다. 우리 학교가 문법 문제 좀 까다롭다. 해서 내신 수업 만들었는데 망하면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안아야 되는 거죠. 조이쌤의 공부 톡톡. 자, 우리 아이는 문법을 전혀 안 해봐서 내신 문법은 어렵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문법을 미리 준비시켰어야 되는데 문법을 못 시켰어요. 내신 문법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그렇게까진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오해입니다. 내신 문법 수업에서 쓰는 책이랑 보통 문법 수업에서 쓰는 책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비슷해요. 어차피 늦게라도 문법을 시켜주셔야 한다면 이미 늦었다면 내신을 하면서 문법을 공부시키는 게 좋죠. 물론 베스트는 내신에 들어오기 전에 문법을 한 번씩 맛보고 들어오는 게 좋은데 늦었다면 어쩔 수 없이 내신이랑 같이 하라고 해야죠. 내신 문법 수업은 도대체 뭐가 달라? 그 해당 학교 시험 유형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문법을 공부시켜줄 확률이 높고요. 내신 학원이라면 혹은 내신 문법반이라면 가능하면은 이 친구네 학교의 이번 중간고사,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맞춰서 문법책의 단원도 좀 조정해 주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에 관계사랑 접속사가 나온다고 쳐볼게요.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문법책에서 관계사랑 접속사는 상당히 뒤쪽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먼저 수업해 주시겠죠. 대부분의 경우. 근데 가끔 내신 학원이 아니거나 혹은 선생님이 좀 캐치를 못 하시거나 게으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학원이라서 그냥 1단원부터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조정 없이. 그럴 때는 어머님이 좀 보셨다가 전화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학원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범위를 보니까 1단원, 2단원인데 관계사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문법진도 어차피 나가시는 김에 관계사부터 나가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해주시면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학원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학원에 이런 식으로 공부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어머님을 막대하지 않아요. 또한 시험이 있는 상태에서 문법을 공부하는 것과 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법 공부하는 게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냥 그래요 오늘은 3단원 이게 아니라
자, 오늘은 11단원 관계사인데 이거는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이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집중하고 더 긴장하면서 수업을 듣는 거고, 수업을 들으면서도 선생님 그게 우리 학교의 문제로는 어떻게 나올까요? 선생님 우리 학교도 이런 게 나오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좀 더 액티브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겠죠. 연습 문제와 쪽지 시험을 만약에 틀렸다 할 때도 오늘은 3단원입니다 하면 틀렸구나 다음엔 맞춰야지 이러겠지만, 이거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나오는 관계대명사입니다 하고 연습 문제 쪽지 시험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 질문 하겠죠. 선생님 이건 안 되나요? 전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인정답 안 되나요?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틀린 문제도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게 됩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로 문법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천천히 시켜주는 게 좋은 선택이에요. 만약에 시험이 임박했는데 지금부터 한다고 뭐가 될까? 뭐 이렇게 하진 마시고 늦게라도 꼭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니까 문법을 알아서 잘하겠지? 학교 시험은 뭐 본인 실력으로 보는 거지. 학교 설명 열심히 듣고 학교 수업 들으면, 이런 생각도 다소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학교 내신 준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